정치 현장에 팩트만 줍줍해드립니다. 정치 줍줍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두 번째 순회 경선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정청래 후보 25,189표, 김민석 후보 23,677표입니다. 표차는 1,514표, 2.8%포인트입니다. 당대표 후보 가운데 1위는 득표율 46.6%의 정청래 후보였고 2위는 김민석 후보로 득표율 43.8%였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9.5%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선 김 후보가 정 후보에 불과 303표 차이로 앞섰는데요. 어제 충청과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어제는 김민석 후보가 303표 차로 이겼습니다. 오늘은 정청래 후보가 1514표 차로 이겼습니다. 이틀 동안 두 사람이 한 번씩 주고받은 것입니다. 합산을 해보면 정 후보 합계 득표율 45.5%, 김 후보 합계 득표율 44.5%로 약 1,200여 표 차이로 정 후보가 김 후보에 앞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영남권 투표는 전당대회 마지막 날 5%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표 차이가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은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정청래 후보 55,518표, 김민석 후보 54,307표입니다. 차이는 1,111표입니다. 어제까지 앞서 있던 김민석 후보가 하루 만에 2위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바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민작가의 이런 저주에 대해서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왜 동료 후보들은 공격합니까?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부산 연설에서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당원들이 똘똘 뭉쳐 검찰청 폐지하고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던 날 그런데 어제와 톤이 달랐습니다. 2002년 후보 단일화 국면을 꺼내며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대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께서 말했습니다. 사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4)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공격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재명에게 돌렸던 김민석 의원이 4년 후에는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며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입니다. 어제 충청권에서 제가 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울경에서 이길 것입니다. 여기서 정 후보는 오늘의 결과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충청권에서 자신이 졌다고 인정하면서 그러나 오늘 부울경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제 대전에 갔더니 어떤 국회의원 현수막에 김민석 후보의 구호를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하지 맙시다. 국회의원 줄 세우지 맙시다. 국회의원 줄 세우기를 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대전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김민석 후보 지지 현수막을 걸어놨다고 했습니다. 전화방을 만들어 전화 돌리는 것은 선관위가 중지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은 당원만 믿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두들겨 맞아도 어제 당원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저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당 지도부를 교체하랍니다.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도 꺼냈습니다. 합당을 추진할 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반대해서 실패하게 만들어 놓고 왜 실패했느냐고 자신에게 묻는다며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염치가 있어야죠. 뻔뻔하게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 그런데 오늘 전당대회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신천지 의혹입니다. 김민석 후보 측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정청래 후보는 근거를 대지 못하면 징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두 후보가 서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를 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 가장 옆자리 최고위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이재명 대통령 울산연설에서 정청래 후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꺼냈습니다. 신천지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 가슴에 상처를 준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 심판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천지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믿을 사람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지도부를 교체하자고 합니다. 지도부를 교체해 주십시오. 제가 당대표가 되고 같은 연설에서 정 후보는 어제의 패배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과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김민석 후보의 우세를 점쳤고 국회의원들이 전화방을 만들어 전화까지 돌렸는데도 0.4%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같았다면 자신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려면 하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저는 맞겠지만 당원들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골프 공만 맞지 않아도 노무현 탓, 비가 와도 어제 대전에서 정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상대방 헐뜯지 않겠다. 오늘 부산에서는 네거티브하지 않겠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선이 옮겨간 셈입니다. 위험에 빠뜨린 해당 행위는 제가 당대표가 되어서 반드시 엄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청래가 송영길 후보는 부산 명예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뛰겠다고 했습니다. 부산에 오기 전 건설사 사장과 통화했고 올해 말 시범 착공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착공이 시작될 것입니다. 10조 5천억 가덕도 신공항 차질없이 송영길이 책임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고생했습니다. 연임 문제는 어제보다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걱정하지 않아도 검찰개혁도 1인 1표도 다 됐다고 했습니다.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걱정 안 해도 잘 되고 있습니다. 굳이 연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연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한 상황이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례도 들었습니다. 대선에서 0.73%포인트로 진 바로 다음 날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임기가 8월까지 남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미련 없이 책임지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공천권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련 없이 책임을 지고 떠났습니다. 제가 공천권 행사 유일하게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천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연임을 하려고 그래요? 왜? 경제도 전면에 걸었습니다. 탈원전 정책 시정을 요구했었다며 인공지능 시대에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고 했습니다. 자신을 HBM에 비유하며 GPU 이재명과 함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I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부산에 KDB가 오지 못한 대신 HMM 본사 이전을 제가 제안했습니다. 노조위원장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대체 가능한 김민석 후보는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24년 전에 김민석은 잘 나갔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로 평가받았고 30대에 최연소 국회의원과 최연소 서울시장 여당 후보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에 들어와서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로 평가받았고 30대에 최연소 국회의원과 최연소 서울시장 여당의 후보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나서 서 있는 저는 그 사이에 18년의 정치적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년의 정치적 공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야인 시절 동안 만난 6명의 지도자를 한 사람씩 꺼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해찬, 김근태,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입니다. 2002년 후보 단일화 이후에 침잠에 있던 김민석을 만나셨을 때 45세인 제게 앞으로 40년을 더 정치를 할 테니 물러난 내공을 잘 닦으라는 퇴수를 본인께서 정계를 은퇴했다 돌아오실 때 가졌던 퇴수의 화두를 2002년 단일화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로 답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자서전에 김민석의 선택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합리적 충정이었을 수 있다고 남겼다고 했습니다. 역사적 화해가 됐다는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남기셨습니다. 김민석의 선택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합리적 충정이었을 수 있다.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 실제로 김민석의 선택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대중의 평화의 남북 화해가 무너질까봐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버렸던 일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도 스스로 꺼냈습니다.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아줬고 이후 총선과 대선을 사실상 맡겼다며 큰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보다 훨씬 선거를 잘하셨는데도 제가 비판했는데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총선과 대선을 제게 사실상 맡기셨습니다. 큰 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총리까지 맡기셨습니다. 6분 모두 제게 은인입니다. 그러나 마무리는 연고였습니다. 경남 사천 출신 할아버지와 부산으로 넘어와 살았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의 아들 김민석, 돌아온 탕화를 알아달라며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에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이 민주당의 아들이 민주당의 적자가 돌아왔습니다. 당을 역시지키고 승리하겠습니다. 부산 개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자 21,116명, 투표율 62.37%입니다. 정청래 후보 10,345표, 김민석 후보 9,182표, 송영길 후보 1,689표였습니다. 부산에서만 1,163표가 벌어졌습니다. 안 345표, 득표율 48.76%. 부산, 경남 정청래 2,000표 이상 앞서갔습니다. 4% 넘게 차야. 가자! 네, 오늘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모두 후보자들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응원. 정청래 후보는 결과가 나온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제1호 조치로 당대표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거짓으로 판명되면 윤리심판원에 제소해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는 반드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맞습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했던 행위나 2022년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이재명 의원으로 돌리며 이재명을 공격했던 거나 그리고 이번 승부를 2002년에 빗댔습니다. 조직도 없고 국회의원도 없었던 노무현이 조직과 국회의원 줄 세우기를 했던 이인재를 이겼듯이 자신이 김민석 후보를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긴 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직도 없습니다. 돈도 깨끗하게 쓰기 때문에 저도 돈을 쓰지 않는 선거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김민석 후보 쪽도 움직였습니다. 이중 당적자에게 자율정리기간 30일을 주자고 제안하고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포지티브 공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6분의 의원과 노사모의 동지들과 당원 동지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대중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치를 남은 판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의도 한 걸음의 직계로는 경기가 33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전북을 합치면 31만 8천 명, 서울이 25만 7천 명입니다. 수도권에만 70만 표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서 결판이 난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에 합산되는 만큼 아직은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SBS 박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이현영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현장 영상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사람이 부산에서 건 것은 각각 달랐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의리와 당원을 걸었고 송영길 후보는 연임 반대와 경제를 걸었고 김민석 후보는 24년의 해명과 부산 연고를 걸었습니다. 부울경 권리당원이 고른 것은 정청래 후보였습니다.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도 관심이 많은데 결과 전해주시죠. 네, 최고위원은 두 번째 순회 경선입니다. 어제 김민석 후보가 303표로 이겼고 오늘 정청래 후보가 1514표로 이겼습니다. 누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1211표 앞섰습니다. 표차보다 눈에 띄는 것은 말의 온도입니다. 어제 네거티브하지 않겠다던 자리에서 오늘은 배신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상대는 24년 전 일을 스스로 꺼내 해명했습니다. 두 후보는 서로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 수도권과 호남에 70만 표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경선이 이 온도로 계속 간다면 이기는 쪽이 무엇을 안고 이기게 될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 순회 경선 결과도 정치 줍줍이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